네, 그럼 지금부터 그 13주차 심화 캡손 디자인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지금 좀 그런 상태긴 한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취업 나간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 지금 캡손에도 지금 변화가 너무 많아서, 뭐 어쨌건 좀 그런 상황이긴 한데, 다들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서, 일단 이번 주 그 진행되는 내용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네, 저희 이번 주도 그냥 AM 팀 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서 업무 자동화와 테스팅 자동화를 수행하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도구를 심화 캐스톤의 주제로 진행하게 된 AM21팀의 발표자 김태영입니다. AM21팀의 팀원은 박미란, 김태영, 정순아, 배서연이며 지도 교수님은 김규태 교수님입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저번 주에 진행된 내용은 TOD2 API를 사용하다 생긴 메모리 에러를 해결하고 스텝을 8천으로 두고 모델의 전이학습을 진행하였는데 객체 인식률이 예상했던 결과보다 낮아서 이를 높이고자 스텝을 2만으로 늘려서 다시 전이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로컬과 서버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소켓 통신을 진행하였습니다. UI 부분에서는 학습과 데이터 저장에 필요한 XML을 추출하기 위해 영역 추가와 영역 삭제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에 진행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이학습 부분은 코코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프리트레인드 모델 중 Efficient DT-D3 모델을 택하여 오픈 데이터셋 중 하나인 파스칼 BOC 데이터셋으로 전이학습을 시도했습니다. 저번 주에 스텝을 8천으로 두고 학습을 진행하였을 때 인식 결과가 좋지 않아서 스텝을 2만으로 늘려 학습을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텝을 8천으로 진행했을 경우보다 인식률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XML로 추출한 파일의 오브젝트 네임을 보시면 잘 인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블이 여러 개 잡히더라도 레이블의 정확도가 50% 이상인 것만 XML로 추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미지가 있을 경우 다른 오브젝트로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습의 스텝을 더 올리거나 다른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파스칼 BOC 데이터셋으로 제공하는 테스트 이미지들 중 일부입니다. 여러 개의 물체도 잘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레이블 맵의 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전이학습을 조금 더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버와 로컬의 연동 부분입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이미지가 담긴 폴더를 지정하면 서버로 이미지를 전송하고 서버는 이를 TOD2 API로 객체를 탐지, 분류합니다. 그 뒤 다시 로컬로 분류된 데이터를 전송하면 로컬은 이를 저희 프로그램에 띄워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의 동작 과정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빈 폴더들의 데이터를 수신받고 저희 프로그램에 띄워줄 것입니다. 먼저 오토 앤 세이브 기능을 추가하고 이미지가 담긴 폴더를 지정해주고 실행하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수신받고 잠시 대기 상태에 머뭅니다. 현재 서버에서는 저희가 전이학습을 진행하던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직은 객체 인식이 불완전하여 틀린 객체 이름으로 데이터를 띄워줄 예정입니다. 보시면 데이터를 잘 받아서 띄워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져온 데이터를 이용해서 영역 추가, 레이블 추가, 영역 삭제가 가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버의 동작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서버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빈 폴더들의 데이터를 생성할 것입니다.
서버는 대기하다 클라이언트에게 압축된 이미지 폴더를 수신하면 압축 파일을 해제한 뒤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합니다. 그 뒤 모델을 로드한 뒤 TOD2 API로 객체를 탐지하고 결과값을 XML로 저장합니다. 이를 CSV로 변환한 뒤 이미지, XML, CSV를 압축하여 클라이언트로 통신합니다. 보시면 이미지와 XML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동작 과정을 보시면 먼저 크기와 확장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미지가 담긴 폴더를 로컬이 기능으로 지정하여 실행하면 서버는 이를 받고 리사이즈와 데이터형 변환을 진행하고 변환된 데이터로 TOD2 API를 실행합니다. API를 실행하면 이미지에 따른 XML이 생성되고 이를 CSV 파일로 통합합니다. 이후 서버는 이미지, XML, CSV를 모두 압축하여 로컬로 전송합니다. 로컬은 이를 받아서 CSV를 토대로 이미지를 분류하고 프로그램에 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로컬과 서버의 동작 과정을 한눈에 보시겠습니다. 먼저 로컬에서 이미지 폴더를 지정하고 기능을 실행하면 서버는 해당 데이터를 받아서 TOD2 API를 실행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로컬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로컬은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에 띄워주게 됩니다. 다음 주차에 진행할 내용은 전이학습을 자동화하는 부분을 진행할 것이며 전이학습과 영역 추출로 생성된 데이터 저장, 마지막으로 UI 영역 삭제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개발 일정입니다. 이상 발표 출처와 노션 주소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AM21팀 발표를 봤는데, 네, 잠깐만 PPT를 띄우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뭔가 되게 많이 변경이 있네요, 변화가. 자, 지금 요 AM팀 진행된 내용을 좀 봤더니, 그 이전에 진행된 내용으로는 그 전이학습 하던 거, 그다음에 서버 소켓 통신 이제 막 시작한다 뭐 그랬던 것들, 그다음에 영역 추가하고 영역 삭제하던 그런 기능들, 그 오른쪽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전에 진행이 됐었던 상태고요. 그다음에 요번 주에 이제 진행한 내용이 이제 전이학습 뭐 요게 이제 이제 정상적으로 뭐 아직은 그 좀 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서버랑 이제 그 프로그램이랑 이제 연동이 돼서 그 이쪽 클라이언트 쪽에 있던 쪽에서 정보를 서버로 보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 준비까지 일단은
뭐 지난번에 이제 살짝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건 실질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처리하고 저장했던 그런 것들까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면 뭐 이건 이전에 진행했던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스텝을 뭐 2만 번 정도까지 늘렸다고 하니까 뭐 어쨌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이미지 처리할 때 그 처리를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제 서버 측에 보냈을 때는 이제 리사이즈 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것들을 처리를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 추가하고 이런 기능들까지는 그 지난번에 이제 진행됐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요번에는 어쨌건 스텝을 2만 번 정도까지 늘려서 요것들을 이제 다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늘려서 조금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해당되는 이제 API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쨌건 열심히들 하더니 이제 결과물 나오고 그래서 되게 다행이고 어쨌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어쨌건 여러 객체들 동시에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 없이 지금 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어쨌건 전반적으로 잘 인식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결과물들이 이제 처리가 되면 뭐 어쨌건 라벨링이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으로 지금 라벨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어떤 이미지들이 들어온다면 저 정도의 저런 애들에 대한 그 라벨링은 이제 잘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예측이 돼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저런 것들 하고 이제 네이밍 붙는 부분들이 지금 아마 기존에 있던 모델에서 가지고 와서 처리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저게 이제 세분화가 되어 있으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구분을 이제 하고 레이블을 붙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저희가 앞쪽에서 보면 이제 레이블을 계속 종류별로 이제 나누면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종류나 내용들은 이제 계속 추가가 되면서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그런 건 뭐냐면 사실은 지금 이게 지금 원래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되게 다른 오브젝트들도 많은데 쇼파만 학습이 돼 있어서 아마 그런 거겠죠, 그죠? 쇼파만 이렇게 딱 잘 잡네요, 그죠? 예, 뭐 쇼파만 잡아도 그게 어딥니까, 그죠? 어쨌건 뭐 나머지 오브젝트들도 실제로는 나중에 되면 저게 이제 잘 잡힐 수 있도록 되면 더 좋은 거겠죠, 그죠? 근데 뭐 지금 한 방에 그걸 다 하자, 뭐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고요. 이제 계속 진행함으로써 나중에는 지금은 못 잡던 애들도 나중에는 저 사진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이제 모델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얘네들을 이용해서 하면 적어도 얘네들까지는 다 인식이 되는 애들이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처럼 이렇게 따다다닥 이렇게 인식이 잘 되고 있는데 어쨌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명확했으면 좋겠긴 한데 그래도 이게 솔직히 헷갈리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얘가 지금 진행되는 능력이고 여기에서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이 추가로 되고 있는지가 조금은 더 명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전이학습을 하다 보니까 전이학습 하기 전 상태하고 전이학습을 한 이후에 어떤 변화, 그러니까 전이학습을 통해서 얘가 이제 성능이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안 되던 게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은 더 세세하게 할 수 있다든지 뭐 기타 등등. 안 되던 게 된 것도 괜찮고요.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이 학습에 의한 능력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저 애의 능력인지.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몇 번 그거 해서 뭐 안 되던 게 된다라는 식으로 보여준 것 같긴 한데 지금 스텝을 늘린 이후에 어쨌건 새로 모델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비교 모델 같은 게 나오면 그러니까 비교된 결과물이 나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뭐 이렇게 다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인식률을 %까지 나오는데 지금 처리하는 방식이 요거는 나중에 제가 여기 팀 사람들 보면 그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지금 제가 궁금해하는 것까지 여기 영상에다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굉장히 디테일하게까지 이제 추출이 지금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건데 이제 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출된 결과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이 되고 저것들을 어떻게 추출해내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드디어 지금 여기 기존에 있던 툴에 그 이제 저희가 만들던 그 RPA 툴에다가 이제 기능이 첨부가 돼서 이제 동작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지금 뭐 기능을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어쨌건 지금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데이터도 잘 날아가고 처리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걸어놓고 집에 갔다 오면 얘가 저절로 되고 있으면 그죠? 사람이 낮 시간에는 뭐 하다가 밤에 이게 걸어놓고 가면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오면 이제 일이 이만큼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살짝 아까 프로그램 보면서 이제 데이터 양이 만약 많아졌다거나 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요거 처리 속도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특히 이제 이미지가 날아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좀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건 결과를 찍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몇 장의 사진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고 그게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지금은 일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나중에는 사실 속도나, 왜냐면 이제 쓸만한 정도의 이제 속도가 나와야 이제 저희가 쓰겠죠, 그죠? 뭐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뭐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측정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XML로부터 실제 저렇게 정보를 이제 뽑아낼 수 있으면 이제 뭐 거의 다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 애가 실제로 저렇게 분류가 돼서 이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아까 전에 서로 간에 동작하는 모습, 이거 굉장히 잘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기하네요, 그죠? 두 개 화면 잡아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한 것 같긴 한데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어디선가 보여줄 일이 있으면 지금 상태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지금 뭐 하는 상태인지 되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여기에다가 뭐 자막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그죠? 그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딱 넣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 주변에 좀 너무 잡다한 애들이 좀 많이 보여서 좀 집중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어제가 지금 보면 서버 측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나오고 결과물도 나오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처리도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다음에라도 뭔가 발표를 하거나 이랬으면 여러분이 사용한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였는지 정도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 얘기를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그 무슨 파스칼이라고 하는 애를 썼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한 그 이전에 뭐 큰 설명이나 아니면 요번에도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앤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별로 없어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부연 설명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특정 제품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뭐 개인적으로 쓰니까 상관은 없을 것 이게 좀 넘기고 개인적으로 쓰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어쨌건 돈 내고 쓰는 거면 괜찮은데 아니면 저런 거 노출 안 되게 하는 게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서 잘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건 그 이미지 레이블링에 대해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런 또 조금 더 추가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하고 그 재학습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자동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뭐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보면 원래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되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워낙에 이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약간 정말 사람이 여러 명 붙어 사는 완전 생 노가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나마 이렇게 많이 도와줄 수 있으면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줄 수 있고 이게 점점 학습이 되면서 처리되는 내용도 많아지고 정확도도 높아진다면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애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가 그 이번 주가 지금 13주차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어쨌건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추후에 일정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그 어쨌건 그 슬슬 마무리를 해서 결과 보고서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건지 그런 것들도 팀별로 좀 잘 정리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지금 많이 진행이 됐고요. 뭐 계획대로 뭐 어쨌건 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마무리 조금 남은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실 이 팀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쨌건 그 저희 뭐냐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지금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쨌건 빨리빨리 이제 합쳐야 됩니다. 하나로 합쳐서 이제 하나의 그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제품으로 이제 준비가 되면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AM팀 거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음 팀은 누구 할까요? 저기 그 미트 팀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성우 학생이 보내준 그 영상 가지고 영상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시마캐스톤 디자인 12주차 발표를 맡게 된 곽성욱입니다. 먼저 발표를 하기에 앞서 이번 주차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진행된 사항을 이제 저번 주차까지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프로젝트의 흐름도와 각각의 화면 그리고 진행할 사항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흐름도입니다. 이 왼쪽이 이제 클라이언트의 폴더이고 오른쪽이 서버의 폴더 구성입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에는 챗에 인풋될 채팅을 입력하는 인풋, 채팅을 출력하는 로그로 구성되어 있고 그 채팅의 전체 구조를 잡는 챗이 있고 다음 방 이름과 유저 네임을 입력하여 방에 접속할 수 있는 메인 화면인 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에서는 서버를 실행할 수 있는 서버 J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흐름으로 살펴보면 노드 명령어를 통해 서버를 실행하고 npm 명령어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실행한 후 하면 이 메인 화면인 홈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홈에서 룸 네임과 유저 네임을 입력하여 조인을 누르면 이 챗 경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챗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로그와 인풋인 자식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특성상 이 app.js에서 이 모든 흐름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화면입니다. 첫 번째 함수와 두 번째 함수는 이 유저 네임과 룸 네임을 셋해주는 함수로 여기 HTML 태그에서 input 태그 안에 onChange 명령어를 써서 이 값이 바뀔 때마다 함수를 호출하는 것으로 값을 입력하면 이 셋되어 이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왼쪽에 화면을 보시면 룸 네임과 유저 네임을 입력하면 이렇게 로컬 스토리지에 값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인 버튼을 누르면 챗으로 넘어가는 코드입니다. 링크입니다. 이 링크는 이 라우터 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다음은 챗에서는 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로그와 인풋 이 두 가지 컴포넌트를 임포트해 와서 아래 HTML에서 태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앞에서 작성한 룸네임과 유저네임을 그 로컬 스토리지에 셋한 것을 가져오는 코드로 이 정보를 소켓에 넘겨주어 소켓의 정보를 가져와 이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것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면 여기에는 곽성욱, 여기에는 홍길동 이렇게 유저네임이 각각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챗의 자식 컴포넌트인 로그와 인풋입니다. 이 두 가지는 챗에서 임포트하는 것으로 이 코드에서는 메시지를 입력하면 이 유저 이름과 시간 그리고 메시지가 이 메시지 리스트에 저장되고 이렇게 출력되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서 보면 유저네임을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저장하고 메시지는 이 유저 스테이트로 메시지를 입력한 것을 받아서 저장하고 타임스탬프는 데이트 함수로 이 로컬에 있는 시간을 받아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HTML 태그를 보면 input 태그에 있는 값이 변경되면 이 함수를 불러와 셋해주는 것인데 이제 메시지를 입력할 때 값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왼쪽에 화면을 보시면 곽성욱에서 메시지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홍길동 화면에서 뜨고 각각 이름과 시간, 타임스탬프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명이 퇴장을 했다면 이 밑에 퇴장했다는 메시지가 서버에서 출력될 것입니다. 다음은 진행할 사항입니다. 먼저 그 값들을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했는데 그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이제 따로 배열 변수를 만들어서 그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값을 배열에 저장하여 참여 중인 유저 그리고 생성된 방 목록 리스트를 보여주는 UI를 구현할 예정이고 이제 그 데이터를 중복되지 않게 저장된 값들을 비교하여 같을 때 어떤 알람을 보내주는 창을 띄우는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디자인이 완성되지 않은 관계로 CSS도 수정하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잘 봤고요. 네, 지금 보니까 그 얘기처럼 그 곽성욱 학생이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지금 뭐 진행된 내용들이 사실은 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우리 요거는 지난번에 다 본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뭐 앞에 팀 할 때도 얘기했듯이 이제 시간이 사실은 얼마 없습니다. 이제 중간에 사실은 여러 상황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저희 어쨌건 결과물은 이제 제 생각에는 맨 마지막 그 어쨌건 종호하기 전까지 지금 받아볼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물론 이 뒤에서도 지금 얘기했지만 이제 CSS 같은 게 이제 하나도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그냥 여기에 좀 진행도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에 채팅이라고 하면 사실은 위아래로 뭐 붙어야 될 내용들이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많을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얘가 사이즈가 넘어가면 어떤지 하고, 그리고 사실 요즘 채팅은 얘가 이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 내 거는 요쪽에, 남의 건 요쪽에 이제 붙는 게 원칙이잖아요. 아니면 뭐 보통 색도 다르게 들어가고, 뭐 그게 보통 원칙이다 보니까, 원칙? 어쨌든 그런 걸 보통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 좀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 어떻게 나가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끄는 게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건지, 어쨌건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도 좀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얘가 정말 좀 시간이 바쁘더라도 의미가 있으려면 보통 또 제가 너무 많은 걸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통 우리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이모지들도 사실은 사용이 가능해야 되고, 파일들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까지도 사실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바쁘고 힘들고 그러겠지만, 만약에 뭔가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기능은 구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전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최종적인 그 본인이 이제 꾸밀고 싶은 그 디자인이 있잖아요, 사실은. 난 방은 어떻게, 처음에 로그인은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엔 어디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대기하고 있다 들어올 건지, 그리고 이런 화면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것도 다 공부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뭐 프론트엔드 같은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단은 되든 안 되든 내가 설계를 한번 해보고 그게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게 사실 우리 공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타겟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형태의 채팅 기능을 구현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있어야지, 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런 기능 한번 넣어볼까 해서 그는 조금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건 다음번에 좀 그런 부분도 좀 보강해가지고 요번 주에 못했던 거, 그다음에 좀 아쉬운 거 있으면 좀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난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끝나가는데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스텝은 밟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해서 어쨌건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본인의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애가
돼야 되잖아요. 하다 만 거는 좀 아쉽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기말고사고 뭐 이래서 정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본인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거 한번 만들어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팀 했는데 되게 길게 얘기를 했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팀 것까지 이제 봤고요. 자, 세 번째는 여기 뮤직 플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직플레이어의 홍위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진행사항입니다. 모바일 앱은 기기 안에 있는 음악 파일을 가져와 리스트로 만들고 이 리스트는 기본으로 생성되는 전체 파일 안에 들어갑니다. 음악 리스트는 현재 위치한 폴더가 가진 음악 파일 리스트를 띄웁니다. 아이템은 앨범 제목 프로그레스 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바는 음악의 재생된 정도를 나타내며 클릭하면 음악이 재생되면서 클릭된 아이템의 배경색이 변경되고 다시 클릭하면 음악만 정지합니다. 다른 음악을 재생시키면 기존에 재생되던 아이템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메뉴는 폴더 추가와 삭제, 재생속도 조절, 연속 재생, 셔플 재생이 있습니다. 재생속도 조절은 클릭할 때마다 재생속도를 0.25c까지만 증가시킵니다. 연속 재생은 폴더 내의 음악 리스트를 순서대로 계속 재생합니다. 셔플 재생은 재생 순서를 무작위로 섞습니다. 다음은 앱에서의 화면입니다. 음악 리스트가 뜨는 그라데이션 뷰, 폴더 리스트 상단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뷰는 음악 리스트가 뜨는 곳으로 리스트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음악은 이곳을 클릭하면 나오는 파일 탐색창을 이용하거나 파일을 이곳에 드래그 앤 드랍해서 없습니다. 얻은 파일을 현재 클릭한 폴더와 폴더 모든 파일이 들어가는 전체 폴더에 들어갑니다. 제목이 같은 파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폴더는 음악 리스트가 저장되는 곳으로 한 폴더를 클릭하면 그곳에 속하는 음악 리스트가 그라데이션 뷰에 생성됩니다. 전체 폴더는 기본으로 생성되고 선택되는 곳이며 이외에 다른 폴더는 상단 메뉴에서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 메뉴로는 폴더 추가, 재생속도 조절, 연속 재생, 셔플 재생, 설정 버튼이 있으며 앞에서 4개는 모바일과 같습니다. 톱니바퀴 버튼이 설정으로 클릭하면 메뉴가 변경되고 폴더와 음악 리스트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번 주 진행 사항입니다. 기본 메뉴 버튼 중 일부의 모양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왼쪽 노란 네모칸부터 순서대로 폴더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폴더 이름 입력창, 폴더 추가, 연속 재생, 셔플 재생, 설정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동, 복사, 확인, 전체, 선택, 해제, 전체 해제 버튼이 추가되었고 삭제 버튼은 기본 메뉴에서 넘어왔습니다. 이 중 이동, 복사, 삭제, 확인, 전체 선택, 설정 버튼을 클릭할 경우 색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 화면에서 설정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입니다. 설정을 누르면 폴더 리스트에 있는 폴더와 현재 위치한 폴더 내의 음악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선택된 아이템들은 배경색이 변합니다. 이동 버튼이나 복사 버튼을 누르면 목적지 폴더를 정할 수 있으며 목적지 폴더를 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버튼의 기능이 수행됩니다. 이동이나 복사 기능을 수행할 때 이동되는 아이템으로 폴더를 선택한 경우 그 폴더 내에 있는 모든 음악 아이템이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이때 한 폴더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템이 둘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같은 것이 생기면 중복 제거 함수에 의해 다 삭제됩니다. 삭제 기능을 수행할 경우 선택된 아이템의 폴더인지 음악인지 상관없이 다 삭제합니다. 단 전체 파일을 삭제할 경우 전체 폴더와 다른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음악 리스트만 삭제되고 전체 폴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확인 버튼은 이동이나 복사 버튼이 클릭하고 목적지 폴더를 지정하거나 삭제 버튼이 클릭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답탁은 현재 위치한 폴더의 모두 음악 아이템을 선택하고 해제는 선택한 아이템들을 해제합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See, I never got my way, but I will someday, not far away. See, I never. See, I. 다음 주 목표로는 안드로이드에서의 동작 확인과 웹에서 파일을 올렸을 때 리스트를 만드는 동안 띄울 대기 화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잘 봤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도 잠시만요. 여기도 PPT를 좀 띄워서 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중간에 너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막 돌아가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이제 하니까 사실 계속 보고 있다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지, 이게 사실 좀 정신이 없었는데, 네, 이 앞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다 본 내용인 것 같고요. 그죠? 저희가 요 앞쪽에 있는 아이고 어디였냐? 요 앞쪽에 그 모바일 쪽에서 이제 한다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 요 내용들은 지난번에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웹에서 하는 그 부분들도 지난번에 일정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 의미가 누를 때마다 아이콘 모양을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그라미가 확인인 것 같은데, 약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요거 어디 갔냐 마우스가. 잠시만요. 네,
제 마우스에 있는데 여기 요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게 정확한 의미를 좀 예. 그러니까 아예 다 이미지로 잘 만들던지 이제 뭐 확인이면 뭐 아니면 제가 체크 형식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거고 이게 전체 선택이나 전체 해제도 이제 이미지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글자랑 이미지가 섞여 있으니까 약간 좀 애매해 보입니다. 그런 건 이제 어쨌건 나중에 디자인할 때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능들은 뭐 지금 보여주셨고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아무 설명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아니요 잠시만요. 정확하게 얘가 어떤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 사실 하나 궁금한 게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폴더를 만들잖아요. 폴더를 만들고 뭐 거기까지 좋은데 나중에 혹시라도 폴더명을 바꾸거나 이게 삭제하거나 그런 거는 뭐 여기 본 것 같은데 폴더명을 바꾸거나 하는 게 어떤지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궁금하고요. 뭐 어쨌건 지금 이렇게 음악 올려서 플레이하는 것을 뭐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기능은 뭐 여기 보여주신 대로 지금 되는데 좀 다음번에는 이게 뭔가 이렇게 영상 돌릴 때 같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돌려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나 이게 지금 프로그램 다 만들었는데 내가 지금 뭔가 초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게 원래 이런 형태의 미디어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웹에서 쓸 수 있는 플레이어가 있고 뭐 이렇게 있어서 걔네들하고 봤을 때 얘의 무슨 장점 단점 뭐 어쨌건 그런 것들이 어떤지가 조금만 분석이 되거나 비교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보통은 플레이어를 여기다 바로 붙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얘를 플레이 해주는 애가 누군지도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에는 진짜 옛날 그러니까 요즘은 저도 다시 한번 미디어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은 여기 미디어 플레이어가 붙어서 미디어 플레이어가 이제 여기서 실제 런을 해주는 그런 동작을 하는데 옛날 정말 구닥다리 웹 시절에는 저 처음 웹하고 이럴 때는 이게 미디어가 파일이 너무 크고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는 파일을 로컬로 떨어뜨리고 로컬에 있는 로컬 플레이어가 이걸 플레이를 시켜줬거든요. 그런 식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뭐 미디어 플레이어 뭐 이런 게 들어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태그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볼 건데 그래서 그 웹에서 얘가 자동으로 재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뭐 플러그인이나 이런 게 붙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웹 프로그램은 계속 하는데 이제 미디어 이런 거는 좀 잘 안 붙여봐서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자체로 플레이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그런 미디어를 쓰는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저도 나중에 한번 이거 찾아볼게요. 제가 전에 무슨 MP4 플레이어 하는 거 그거 이제 하고 태그 중에 비디오라는 태그가 있어서 그걸로 플레이를 바로
미디어 연결해서 바로 플레이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제 얘도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 뭐 다른 걸 쓴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웹이잖아요. 사실은 여기 웹이면 좋긴 좋은데 이제 약간 여기에다 스타일을 좀 입히셔가지고 좀 예쁘게 만들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너무 이게 모양이 투박해요, 그죠? 보통 CSS 같은 거 본인이 해도 좋고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그 부트스트랩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이제 붙이시면 모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한번 예쁘게 잘 꾸며 보시면 좋지 않을까. 디자인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쨌건 조금 더 자세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기능적인 면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쓴 기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플레이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알겠는데 얘를 뭐 구체적으로 어떤 애를 어떤 걸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것들도 조금은 더 자세히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홍유진 학생도 이제 요거 이제 거의 마무리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조금 비주얼적으로도 조금 좋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버튼이나 이런 것들 본인이 디자인해서 이제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 인터넷 찾아보면 그러니까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면 직접 하시면 좋긴 한데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플레이어와 관련된 아주 예쁜 이모티콘들, 그러니까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모티콘들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으니까 아이콘들 이런 거 많으니까 무료 아이콘들 이용해서 적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요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고 저 자체가 아무래도 좀 예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잘 꾸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고 이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요렇게까지 해서 홍유진 학생 내용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잠시만요. 아이고. 자, 요번에는 JDS 팀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JDS 팀 슈마캡스톤 디자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된 내용으로는 간단한 차트 출력까지 진행 내용을 마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진행 내용으로는 내부 구조 변경이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이 너무 비주얼적인 부분만 진행이 되어서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고 데이터 분석 쪽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부 구조를 전체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시트.js랑 단포.js를 사용해서 기존에는 엑셀 내용을 리스트로만 받아왔던 걸 JSON 형태나 CSV 형태로 받아와서 저번 학기에 진행했던 내용은 이제 파이썬을 사용해서 파이썬의 판다스 기능을 사용했는데 그 부분을 자바스크립트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단포.js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이러한 내용들의 자료 조사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현재 있는 파일들을 JSON 형태로 변환하는 내용들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는 시트.js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입출력을 적용하고 단포.js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 정보 등을 출력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끊겼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요 팀 내용도 JDS 팀 내용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굉장히 짧네요, 그죠?
자,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팀은 어쨌건 지난번에 이제 차트 처리하는데 이제 파이 차트까지 파일 차트요? 파이 차트? 예. 파이 차트를 어쨌건 이렇게 지금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파이 차트로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다음 내용이 그거죠. 저기 내부 구조가 지금 좀 변경되고 있다는데 사실은 전번에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 팀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실제 데이터 분석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지금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원래 처음 시작부터 요걸 좀 고려를 하셨어야 되는데 원래 이 팀이 지난번에 저희가 1학기 때는 파이썬 가지고 데이터 분석 잘 하던 팀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만들거나 결과를 뿌리거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다가 그거를 이제 외부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게 이 팀의 목적이었는데 정작 이제 외부로 가지고 왔을 때 기능을 지금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파이썬으로 그렇게 정리가 잘 되고 있었으면 웹도 스프링이 아니라 오히려 파이썬 결과물 가져오기 편하게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웹 프레임워크들을 쓰시는 게 그러니까 플라스크나 뭐 장고 이런 거 쓰셨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빨리빨리 찍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어제가 약간 타겟이 스프링도 공부하면서 이것도 하고 싶다 였던 것 같은데 그게 약간 방향이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링도 어렵고 분석을 뭐 하기도 어려우니까 일단 스프링 하면서 이제 결과물 찍는 쪽으로 이제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어쨌건 분석이 좀 필요해서 이제 사실은 자바스크립트로 판다스 기능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 친구들은 이제 단포.js라고 하는 애를 찾은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참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제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런 처리가 사실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엑셀 형태로 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된 정보를 가지고 뭐 슬라이싱도 하고 뭐 중간에 데이터도 뽑아내고 뭐 결측치가 있으면 그런 것도 넣고 막 그런 게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뭘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용하면 요건 이제 자바스크립트 단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만약에 장고나 이런 걸 썼으면 이제 서버 단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이것도 내 목표가 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스프링 돌리면서 백그라운드로 파이썬 돌려도 됐거든요, 사실은. 뭐 그럴 여유가 없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가능성이나 방법들은 이제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건 요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처리를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테이블 처리를 이제 해줘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쉽게 제이슨 변환을 해주는 이런 또 다른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찾은 거죠. 세상에 없는 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계속 얘기하듯이 타겟이 정해지면 타겟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고민은 이미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만들어내죠, 이런 게. 자기가 답답하니까.
만들어내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면 아주 좋지만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쓸 줄은 알아야죠. 이게 이제 문제가 대부분이 이런 걸 안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 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저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잘 쓸 수 있으시면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팀도 사실은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조금은 어쨌건 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불러와서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화면이라 좀 잡아서 보여주면 다른 친구라도 이제 다음에 할 때 이게 이런 데이터를 불러서 이걸 처리하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얘가 어떻게 결과를 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고민을 하는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이 그걸 알려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 하자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요 팀이 조사한 뭐 단포.js나 뭐 JS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이런 게 있어라는 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세상에는 저런 게 있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네라고 해서 이제 찾아보면 되거든요. 뭐 넘파이랑 관련된 JS도 있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단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요 팀 내용까지 이제 다 봤는데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13주 차고 이제 다음 주 14주 차.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중간에 휴강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 추석이었나요? 그래서 사실 한 주 더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시험 기간도 있고 뭐 물론 바쁘시긴 하겠지만 아직도 뭐 한 3주 정도의 시간은 있는 상태예요.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하는데 3주면 로켓을 쏩니다. 3주면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 잘 경험해 보면 그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3달 주면 뭐 합니까? 실제 프로그램은 마지막 2주 혹은 1주에 다 하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이 이제 준비가 됐다면 이제 나머지 1주나 2주 동안 엄청난 결과물을 이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바쁘고 힘들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게 나중에 여러분을 평생 쫓아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난 이럴 때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해서 잘 정리하시고 기시나 이런 데도 잘 정리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딘가 보여줄 때가 있으면 이제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프로그램이 돼야죠. 이런 것도 해봤어? 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저게 뭐야? 이렇게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쁘게 꾸미라는 것도 이뻐야 봅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쁘면 한 번 더 봅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써보려고 하지 그냥 디자인이 별로면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UI나 UX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계속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편의성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꼭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쨌건 결과물 보면 잘한 팀도 있고요. 좀 아쉬운 팀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좀 조금만 더 분발하셔가지고 이게 좀 자신감 있게 좀 보면 발표 목소리가 다 너무 기운이 없습니다. 이게 좀 자신감 있게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그다음에 조금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서로가 서로한테 정보를 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지금 뭐 A라는 걸 하지만 B라는 걸 하는 사람이 세상엔 저런 것도 있어.
이건 이렇게 만들면 돼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실 저는 이 수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목적이지만 남의 거를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굳이 찍고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좀 기회를 잘 잡으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잔소리가 너무 많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영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물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카톡 그 메시지 아시죠? 늘 모든 건 결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결과로 다음 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